안녕하세요. 투자레터 시간의 이경락입니다. 국내 시장은 오늘 혼돈의 시장이었어요. 등락을 거듭하는 그런 흐름들을 계속 보여줬는데요. 반대 매매 물량이 지난달 대비해서 6배 증가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시장 하락하면서 신용을 이제 얹고서 투자하신 분들께서 그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 시장이 급락하게 되니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내 시장이 유독 아시아 증시 대비해서 변동성도 크고 하락폭도 큰 그런 하루였습니다. 항상 이 방지턱 구간은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반대매매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거든요. 방지턱 구간이기 때문에 신용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투자하신 분들께서는 버티는 것이 지금 유일한 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은 기다리는 필요가 있겠죠. 코스닥이도 이제 방지턱 구간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추가 하락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은 버티는 그런 전략이 유일하죠. 참 잠도 못 이룹니다. 요즘에 미시장 어떻게 움직일까봐. 아무튼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해외 차트를 보게 되면 일단 다우도 찍었어요. 찍을 수밖에 없다. 떨어져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그림으로 방지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나스닥이가 이제 S&P 500도 들어와 있고 나스닥이가 살짝 이제 보완만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거래에 인해 변동성은 있겠지만 돌아서는 흐름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 75bp냐 뭐 50bp냐 그게 뭐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시장에서 75bp로 어느 정도는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오히려 50bp 하게 되면 시장이 더 흔들릴 수도 있어요. 연준이 인플레이션 잡기를 포기했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아무튼 간밤에 미 시장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 결과물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75bp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증시에는 상당 부분 녹아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 기대해 보고요. 기술적으로는 일단은 상당 부분 와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반영되어졌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인플레이션이 고착한데요. 러시아 쪽에 대한 서방 제재에서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지죠. 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가 16% 상승했습니다. 16%. 물론 미국이 16% 하락한 부분은 있겠지만 16% 상승한 부분도 부담이 클 것이고 서방 국가들 입장에서는 유럽 연합 입장에서는 균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외 환경이 계속 만들어지죠. 독일이나 프랑스,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빠르게 종전을 선언하는 것이 맞지 않냐 이런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고 물론 뭐 인근 영국이나 뭐 폴란드나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러시아에 보복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있고 분분하지만 30% 이상은 종전을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고 한 20% 초반대가 러시아에 대한 보복, 응징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점점 균열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새로운 국면으로 러시아발 악재가 전개될 가능성 열어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어제 간밤에 이제 유가가 참 흥미롭게 움직였습니다. 제가 새벽 2시까지 잠 못 이루고 있었거든요. 123달러까지 갔던 WTI가 막판에 이제 좀 흘러내린 부분 쇼 쪽에서 하방으로 던지는 쪽 점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도 포착이 돼요. 천연가스는 뭐 유럽은 올라갔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보는 것이 맞냐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미 시장 같은 경우도 터미널 폭파? 그게 과연 뭐 이렇게까지 16.49%까지 흘러내렸었거든요. 이것도 쇼 시장이 조금 활성화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대두도 살짝 밀리고 밀 가격도 살짝 조정으로 들어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미 시장 내에서 FOMC가 75bp 뭐 자이언트 스텝이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감을 잡을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 또 인플레이션의 방향을 잡은 그러니까 롱 포지션을 잡은 입장에서는 빠르게 매도 처리할 수도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또 숏 시장은 더욱더 확대될 수 있고 등등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특징이 중에서 이제 기존에 올라간 종목들을 많이 이야기 드렸는데 오늘은 하이브를 가지고 좀 이야기 드릴게요. 이게 이제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좋아하는 엔트 중에 하나인데 뭐 하이브가 BTS의 그룹 체제가 아니라 각자 활동 관련된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떨어졌습니다. 이게 주주들을 좀 달랠 필요가 있죠. 하이브 측 자체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된 기자회견이나 아니면 뭐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의견들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SM이나 JYP는 좀 견고했죠. 오히려 견고한 흐름으로 전개됐고 그래서 업황 전방위적으로 넘어가는 부분은 아닌데 YG가 좀 타격이 있었습니다. 뭐 YG 플러스 관련된 뭐 이런 우려감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근데 저는 그거보다 YG가 상대적으로 좀 하락폭이 컸던 이유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하이브도 문제였던 특정 아티스트에 집중된 엔터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리스크를
아티스트가 이제 제한적이다 보니까 특정 아티스트에 기대는 부분이 크다 보니까 매출처의 다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런 우려감이 YG에도 좀 발생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JYP나 SM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뭐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티스트가 많이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타격이 덜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으로 좀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하이비 쪽에서는 또 곧 기자회견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고 그와 관련돼 가지고 뭐 어떤 BTS의 앞으로의 활동과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들 내놓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좀 기다렸다가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만 설명드리고 또 하나 특징주로 상징 특징주로 가온칩스가 또 쳤어요. 삼성전자가 ARM에 인수할지 안 할지는 뭐 누구도 모르죠. 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그거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거 지금은 기대감으로만 하더라도 올라가는 것 자체가 참 기특한 상황이잖아요. 가온칩스. 그래서 요와 관련된 이제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종목 두 종목만 더 설명드리면 지난 시간에도 한번 설명드렸던 코아시아랑 AD 테크놀로지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이런 이슈에 의해서 단발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뭐 뉴스를 결과를 확인하자 이런 거보다는 단기 트레이딩적으로 뭐 접근하는 정도 그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참 어렵지요. 힘든 시장에서 꼭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셔가지고 잘 살아남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최근에 반대 매매 물량도 서서히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슬기롭게 잘 이겨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누구보다 기원하는 이경락이었습니다.